이 관절염이 생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이지혜 아나운서한테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저요? 네, 바로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왜요? 그래요? 왜요? 뭐야? 저희 이렇게 보시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를 보면 중년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 많죠. 뭐 169만 명 대 63만 명, 60대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50대 이후에 이제 폐경기가 진행되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그럼 또 이게 연골을 좀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골다공증도 좀 남성에 비해 빨리 시작하게 되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유전적인 내반 변형, 옷자다리가 많기 때문에 네. 관절염에 잘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은 유독 퇴행성 관절염이 취약한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왜 취약할까? 뭐지? 그거 아니에요? 집에서 신발 벗는 거. 그래서 앉아서 많이 생활하고. 좌식. 네. 아빠 다리 막 하고 네. 이러면 좌식이. 정답입니다. 이 좌식. 진짜요? 네, 이 자식이 맞췄네. 네, 이 자식이 맞췄어요. 앉았다 일어설 때 이렇게 뭐 쪼그려 앉고 뭐 이럴 때 무릎 많이 굽힐 때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고요. 무릎이 이제 쪼그려 앉아 있는 자세는 퇴행성 관절염을 50% 이상 증가하는 그런 좋지 않은 자세이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어르신들 뭐 이렇게 화투 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꼭 이런 조그마한 목욕탕 의자 같은 거 이렇게 엉덩이에 끼고 앉아서 이렇게 다리를 조금 펴고 하시라고 권하곤 합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면요, 뭐 여자라서 뭐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가 다 관절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그 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네. 저희 큰형께서 이 관절염 때문에 수술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도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진짜 그 수술 받는 거 보니까 너무 아파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수술만은 정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생님? 그런 인공관절 수술 같은 건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텼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수술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너무 걷는 게 힘들고 통증도 너무 심하고 다른 뭐 주사나 약물 치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해봤는데 그래도 견디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안 된다. 뭐 그럴 때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단 보통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 그러면 요즘 뭐 한 20년 정도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도 지금 뭐 저희는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50대, 60대 수술을 하게 되면 뭐 다시 70대, 80대 또 재수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뭐 사람마다 또 수명이 더 짧은 경우도 있고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분은 68세 남성 환자분이시고요. 약 50년 정도 집 짓는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업무상 이게 계속 쪼그려 앉았다 일어섰다 이걸 반복하는 일을 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관절이 좀 빨리 닳아서 없어진 거고요. 그래서 아마 2년 전쯤인가 다른 병원에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유독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그러네요. 네. 저기에 이제 메탈로시스라고 해서 이제 뼈가 녹고 주변이 망가지고 이제 금속 가루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겨서 이 주변이 이제 망가져서 이렇게 까맣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저희가 20년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왜 2년 만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까요? 2년 만에? 네. 그 수술이 잘못됐네요. 그 수술이 잘못됐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주변에 뭐 인대나 뼈, 연골판, 아까 연골 이런 것들 다 잘라내고 그 안에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는 인공관절 기구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속하고 잘려 있는 뼈가 맞닿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이 해리돼서 녹고 뭐 그렇게 해서 망가지기도 하고요. 또 이런 인공관절은 뭐 감염에도 취약하고 또 생활하면서 이제 노인분들이 주로 수술을 많이 하시다 보니 이제 넘어지거나 했을 때 쉽게 골절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저 인공관절 유지를 못하고 다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저분은 또 수술을 하셨겠네요? 네네. 최근에 그래서 2번째 수술을 하셨고요. 사실 수술을 2번째 받게 됐을 때는 아주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벽에다가 못을 박는다고 할 때 이게 벽이 튼튼하면 이렇게 잘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벽이 만약에 모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빠지죠. 못이 덜렁덜렁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공관절을 지탱할 수 있는 게 결국 남아있는 뼈인데 네. 이 첫 번째 수술할 때 이미 뼈를 많이 잘라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또 뼈가 녹고 망가진 상태로 2번째 수술을 하기 때문에 2번째는 아무래도 첫 번째 대비는 너무나 힘들고 예후도 좀 좋지 않은 수술입니다. 너무 괴로우셨겠어요. 선생님, 그럼 저 같은 관절염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남아있는 본인의 연골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는 살을 빼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이제 체중 부하가 많이 가는 게
안 좋기 때문에 살을 빼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이제 상대적으로 쪼그려 앉는 것들. 뭐 저희가 너무 뭐 오르막 내리막, 뭐 경사진 곳이나 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고 뭐 무릎 꿇고 앉고 뭐 이런 것들이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이렇게 아예 안 쓰시는 게 아니라 근력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이런 특히 대퇴사두근 이 허벅지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허벅지 근육이 이제 커질수록 무릎의 안정성을 잘 유지를 하고 보행 시에 이제 무릎의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초기 관절염 환자들은 정상인 분들에 비해서 한 15에서 18% 정도 근력이 약화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력이 약한 관절염 환자는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끼고요. 그래서 이제 김성수 씨 같은 경우는 유달리 아프게 느끼는 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근력이 좀 떨어진 걸로 봐야겠죠. 네. 박사님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렇게 이 무릎 관절이라는 게 항상 다른 뭐 여러 가지 모든 몸에 그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항상 뭐 평지를 걸어 다닐 수 있고 하면서 본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난 그런 자기 연골을 아끼고 이렇게 끝까지 잘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